제 삶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죠. 남편과 결혼한 지 딱 4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모든 진실은 우연히 마주친 카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남편 생일이었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퇴근 후 깜짝 파티를 열어줄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는 절대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창가 너머로 선명히 보이던 두 사람. 남편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직감이 머리를 스쳐갔죠. 카페에 들어가 두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가는데 남편이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자기야, 진짜 아내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걱정 마. 곧 이혼할 거야. 걔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이라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의 목소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제 삶을 남편은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긴 어떻게 왔어? 집에 있어야지. 왜 회사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죠.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저는 말없이 케이크 상자를 내려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그저 분노와 억울함이 뒤엉켜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알고 있었잖아. 우린 어차피 끝이었어. 제가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어. 너랑 끝내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니까.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아마도 제가 울고 매달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어요. 제 인생이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은. 이 이야기는 저의 잔혹했던 결혼 생활과 상상도 못한 반전으로 가득한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과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겪었던 믿을 수 없는 기적과 복수의 드라마가요. 이혼한 다음 날 아침 혼자 맞는 하루가 낯설었습니다. 4년을 함께한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하지만 저에겐 우울해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현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는 지금 당장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막상 혼자가 되니 남편의 무시 섞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걔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을 곱씹을수록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절대로 남편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었죠. 이혼하고 며칠 후 저는 무작정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우연히 작은 기업의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관이던 대표님은 저를 빤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 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저도 모르게 솔직한 답변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시당하는 거요. 제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이 가장 힘들었어요. 대표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그 기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함께 일해보죠.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매일 배우는 일이 즐거웠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성취감이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마케팅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올렸고 저는 단숨에 회사 내에서 주목받는 직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SNS에서 남편의 소식을 접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벌써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 화려한 결혼식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 사진을 보고도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선 조용히 외쳤죠. 너 따위 곧 후회하게 해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난 것처럼 매번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회사도 점점 성장했고 저는 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죠. 어느 중요한 비즈니스 파티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화려하게 꾸민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놀라더군요. 너 내가 여긴 어떻게?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랑 이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남편은 말없이 제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했을까요? 남편과 재회한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직 통쾌한 뿐이었죠. 그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곧 특유의 비웃음으로 저를 깔아내렸습니다. 그래봤자 너잖아? 회사에서 대단한 척해도 결국 본질은 안 바뀌어.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본질을 안 바꿨다고? 천만에. 너랑 살면서 잃었던 내 진짜 모습을 찾은 거야. 그 말을 남긴 채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고 성공한다면 업계의 주목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명되자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열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며 준비한 끝에 마침내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발표장에 들어서자 믿기지 않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경쟁 회사의 담당자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하필 너랑 경쟁이라니. 이 프로젝트 따놓은 당상이겠네. 순간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과 노력은 그런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발표를 하는 내내 제 눈빛은 오직 평가자들에게만 집중됐습니다.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까지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전달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장내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가 개인적으로 왜 중요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무시당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그 모든 걸 극복했음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박수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경쟁 회사들을 제치고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 거죠. 그날 저녁 회사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죠. 그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이긴 건 너 혼자일 뿐이야.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죠. 난 이미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 인생을 바꿨으니 걱정 마.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줄은 몰랐죠. 그가 떠났는데도 제 앞길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남편과 완전히 남이 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엮일 일도 없겠거니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생각보다 질겼습니다. 프로젝트 수주 이후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급부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보람찼고 제가 직접 뽑은 팀원들과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나섰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죠. 무슨 이유로요? 경쟁사 쪽에서 대표님 관련된 신상 정보를 뿌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혼하며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갔다는 식으로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짓을 한 건
전 남편이라는 걸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죠. 한때는 가정을 잃었던 사람인데 이젠 제 발목을 잡는 걸로 만족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투자자와 직접 통화를 요청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퍼뜨린 이야기 전부 팩트가 맞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제가 그 모든 걸 이겨냈는지는 오늘 오후에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과 어떻게 그 시절을 극복하고 지금의 회사를 세웠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그런 과거가 있다면 오히려 대표님의 회사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었죠? 이제 실행에 옮길게요. 며칠 후 전 남편은 고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소까지 하겠다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너무했지. 내 과거를 왜곡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이제는 법으로 이야기해야겠더라.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내가 너무 잘 돼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너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나는 널 밟고 올라선 게 아니라 그저 내 길을 걸었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떠났고 며칠 후 명예훼손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인연은 그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한 남자의 무시에서 비롯됐죠. 상처만 가득했던 제게 진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말조차 경계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한 발 물러서는 게 습관이 됐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이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정기 세미나에서 만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IT 투자업계의 실력자였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마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도 명확했고 무엇보다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미소만 지었습니다. 칭찬은 익숙했지만 진심은 구별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저를 응원했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말했죠. 사실 예전부터 대표님께 호감이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제 감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게 두려웠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요. 누군가에게 쉽게 기대거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다가가고 싶어요. 그 상처까지도 당신의 일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에 작은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았고 제가 괜찮을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저는 점점 웃는 법을 되찾았고 다시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그와 함께 있으면 누구보다 당당했던 제 자신이 더없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번은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림자 너머에 있는 따뜻한 빛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 저는 그 사람과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나. 그 목소리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 그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무려 1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는 수척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주저앉기라도 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미안해, 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이제 와서 왜요?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혼 당시 우리가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매일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생각했어.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 오래전 감정들이 작물결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지만 곧 다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지켜주는 사람, 당신이 무너뜨렸던 나를 다시 세워준 사람.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단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기회 예전에 수도 없이 줬어요. 그걸 걷어찬 건 바로 당신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다시 돌아와줘. 회사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말했죠. 이제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그런 나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저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하늘은 파랗게 맑았고 바람은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지금의 연인이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난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은 이제 과거의 흔적일 뿐. 나는 지금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